안녕하세요. 오늘도 에필리아의 두 교수님을 모시고 뇌전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교수님들은 서울대병원 신영원 교수님과 세종충남대병원 김은영 교수님이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신영원 교수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용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뇌전증과 인지장애에 관한 내용과 뇌전증에 대해서 장애 진단과 성전 특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먼저 뇌전증과 인지장애에 대해서 신용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뇌전증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뇌전증 치료로 인해서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좀 이제 우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선은 이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볼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인에서 이제 새롭게 발생하는 이제 인지 장애나 그 뇌전증에 대한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는데 발작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좀 저하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뇌전증 환자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뭐 인지 기능에 이제 저하가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아 청소년기부터 이제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 이제 뇌 발달 이상이나 또는 유전 질환 또는 이제 기타 이제 뇌 기질적인 질환이 이제 같이 동반되면서 인지 기능의 저하를 이제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뇌전증을 오래 앓는다고 해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인지 기능이 뭐 더 많이 나빠지거나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축두엽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기억력 테스트를 한 연구 결과가 잘 정리된 그래프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의 이제 가로축은 나이고 이제 세로축은 이제 기억력 테스트 점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파란색 점이 이제 정상인의 테스트 점수고 빨간색이 그 축두엽 뇌전증 환자의 테스트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기 보시면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 능력도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하는데 그 뭐 뇌전증 하나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기 보니 평균치는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20대 이후로 해서 이제 60, 70대까지 쭉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차이가 거의 이제 그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뇌전증을 이제 오래 앓고 이제 발작을 이제 여러 번 한다고 하더라도 인지 기능이 점점 더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작 조절이 안 되거나 이제 정신 경련 이후에 이제 계속 멈추지 않는 게 저희가 이제 뇌전증 중첩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뭐 그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뇌전 발작을 이제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이제 뇌 손상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머리가 나빠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뇌전증을 앓게 되면서 항뇌전증 약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약을 먹으면서 조금 처지는 것 같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약 때문에 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아무래도 뇌전증 약물이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이제 졸리다든지 뭐 어지럽다든지 뭐 이런 이제 신경계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작용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약에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용량이 이제 본인한테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뇌전증 약물이 되게 여러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랑 맞지 않는 약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약을 바꿔주면은 또 이제 뭐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은 조금 별도로 이제 약물의 개수가 좀 늘어나면은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사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약물의 개수가 이제 한두 개일 때는 인지 기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뭐 3개, 4개 이렇게 좀 개수가 많아지면은 확실히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는 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꼭 이제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그런 부분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뇌전증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발작을 하면은 이제 발작을 하고 그 뭐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이제 뇌에서 이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발작이 잘 조절 안 되면 뭐 하루에도 여러 번 발작하시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중간에 이제 뇌전증이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면은 이제 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물론 약물 치료로 잘 뇌전증이 조절되면은 이제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약을 2개 이상 썼을 때 뇌전증이 잘 조절이 안 된다 하면 사실 3개, 4개 넘어가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 중에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서 만약에 이제 뇌전증을 잘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인지 기능이랑 뭐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에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약을 조금 늘려보자 했을 때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약 많이 먹어서 조금 네. 힘들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약을 안 먹어서 뇌전증이 계속 이제 발작을 자주 하는 것보다는 약 개수를 조금 하나 더 올려서 뇌전증 조절을 잘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지.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뇌전증 약물이 인지기능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뇌전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학교 생활도 잘 안 되고 뭐 직장인 사회생활 잘 안 될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은 좀 뭐 이제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게 같이 동반될 수 있겠죠. 그런 그게 이제 악순환을 이제 계속 하게 되면서 이제 학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오히려 떨어진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뇌전증 발작의 횟수나 약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이제 하시는 것들이 경기는 아기들만 하는 게 아니냐, 어른들에서도 뭐 경기를 하는 거냐, 뇌전증이 어른들에게도 있는 거냐, 괜찮았었는데 나는 왜 뇌전증에 걸리는 거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며 좀 본인이 뇌전증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있고,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성인에서도 이제 뇌전증에 생길 수 있는 경우라든지 연관된 질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뇌전증의 발생률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소아청소년기 이때는 한번 쭉 많이 생기고요. 그런 다음에는 한동안 이제 발생률이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한 50대가 넘어서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발생률이 증가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뇌전증의 원인은 대개는 이제 뭐 뇌경색, 그리고 뇌의 이제 외상, 또는 뭐 뇌 종양, 또는 이제 치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나 2차적으로 뇌전증이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 중에 이게 본인은 분명히 이제 그 뇌졸중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다 회복이 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뇌전증이 왔냐고 의아해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뇌 병변이 대뇌 피지를 침범하는 병변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그게 기능적으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뇌에는 좀 뭐라 그러지, 일종의 이제 피부 상처 난 것처럼 그런 이제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뇌 신경세포랑 이제 악교 세포들이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라든지 그거를 해서 이제 신경이 새로 재생이 되는 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없던 이제 발작의 초점이 거기에서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껏 살펴보면 뇌전증이랑 인지기능이랑 완전히 이제 별개의 질환 증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뇌전증이랑 치매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질환일지 아니면 어떤 네. 연관이 있는 질환일지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지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뇌전증의 원인으로 이제 뇌졸중, 그리고 뇌종양, 뇌외상, 치매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실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뇌졸중이에요. 그게 지금 그림 아마 나올 텐데 보시면은 한 절반 정도는 원인이 이제 뇌졸중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일부 환자들에서 이제 치매가 있고 이제 그거와 함께 뇌전증이 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 몇 가지 대규모 이렇게 스터디를 한 것들이 있는데, 그 보시면은 이제 치매가 있는 환자들에서 뇌전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높은 걸로 여러 연구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뇌전증이 왔는데,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나이 들어 생기는 뇌전증에서는 치매가 좀 더 잘 발생하더라. 또 한 위험도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하고도 뇌전증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추가로 이제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게 이제 인지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건 아니고, 뇌전증을 앓는다고 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주변에도 뭐 저처럼 뭐 의사나 교수나 뭐 기타 이제 전문직을 하면서 이제 뇌전증을 같이 앓고 있거나 알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발작을 잘 컨트롤하고 하시면은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으시고, 주변에 아는 분들도 다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반드시 연관된 거는 아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그 뇌전증이 있으면은 요거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이제 그게 우려가 돼서 이제 치료를 안 하시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인지기능 저하나 삶의 질 저하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마다 이제 부작용이 사실 모든 약에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를 할 때 본인한테 맞는 약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한번 이제 약이 결정이 되면은 잘 이제 열심히 약을 복용하시고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뇌전증이 원래 없으셨는데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본인이 이제 뇌졸중 앓았거나 또는 이제 뇌에 큰 이제 뭐 이렇게 머리 크게 다쳤다거나 이전에,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서 보시기에 환자분이 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뇌전증이 동반될 수 있는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력이 있다면은 이제 뇌전증 발생에 대해서 환자 본인이랑 이제 주변의 보호자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교수님의 말씀처럼 뇌전증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약제 복용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종 충남대병원의 김은영 교수님과 함께 뇌전증에 대해 장애 진단과 산전 특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